다자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중국 학원 HSK 합격 복귀 양용호입니다. 자, 7월 14일 쓰기 일부분 어순 배열을 위한 특강, 적중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제목은요. 학생들이 무조건 틀리는 문제. 네,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이고 과연 이 문제를 잘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는 좋은 기회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문제는 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본질은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한번 직접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요. 고난이도, 뭐 학생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죠. 본인한테는 쉬울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칙적인 문제, 제가 변칙적인 문제라고 명명한 이유는 자주 나오는 문형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공부해도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워낙 다른 스님들이 좋은 강의를 선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그렇게 봐도 다 커버가 되는데 좀 어려운 문제만 조금 한번 전수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문제. 자, 이것을 제가 변칙적인 문제라고 명명했고요. 그 특징을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두 번째, 출제. 그럼 왜 이런 문제를 낼까? 그 출제 의도를 이해하고 원리로 풀어보자. 그쵸? 이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고 제가 가르쳐 줄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쓰기 일부분 만점을 달성한다. 가보겠습니다. 자, 실전 적용하기. 자, 먼저 화면 정지를 하시고요. 문제를 한번 푸시고 저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 화면 정지합니다. 네.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은 일부분 문제를 풀 때 감으로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때그때 끌리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우선순위. 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제시어를 보면은 뜻을 대충 파악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 뜻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지만 그건 좀 방법이 없습니다. 뜻을 알아야죠. 4급 출제 원리가 4급 필수 단어를 많이 제시해서 그 안에서 이해해서 문제를 풀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적어도 4급 필수 단어의 뜻만이라도 외워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의미 결합을 통해서 혹은 어법적 관계에 따라서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덩어리를 줄여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의미상 결합 그리고 어법 특징을 고려하여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서 덩어리를 줄여라. 두 번째, 보통 주어, 수로, 목적어를 크게 3대 성분이라고 하는데 주어를 먼저 고르면 안 돼요. 수로를 먼저 골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어가 없어도 문장이 될 수 있고요. 목적어가 없어도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로가 없이는 문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수로가 중요하다. 자, 들으세요. 그럼 뭐가 수로가 되느냐? 어떤 품사가 수로가 되죠? 동사나 형용사가 수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 형용사를 찾아서 수로를 만들려는 시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 전에 뭐를 해라? 그 전에는 이제 덩어리를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리고 동사, 형용사를 만들어서 찾았다. 그럼 만약에 동사라면 어떻게 할 것이고 형용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형용사는 목적을 취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동사라면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방법으로 배열을 해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것 가지고 주어. 물론 보자마자 이건 주어야 라고 하는 문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는 뭐 예외겠지만. 자, 갈게요. 총샤오라는 말,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보통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이 정도까지만 끝나죠. 저 같은 전문가는 개사구다. 물론 이런 거 안 해도 풀 수 있지만 개사구 뒤에는 늘 생각하세요. 뭐가 온다? 개사구는 우리말로 전치사구, 영어에서는 접목구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개사구 뒤에는 동사나 형용사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라. 그럼 해석을 했을 때 총샤오, 어릴 때부터 뭐뭐 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얼통, 아동, 어린아이를 가리키고요. 야, 랑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겸어문이네. 그러면은 A가 B로 하여금 뭐뭐 하게 시키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엄마가 나에게 슈퍼에 신분을 보냈다. 라고 하면 마마, 让我去超市买东西. 그렇죠. 오케이. 아하. 랑 뒤에는 주로 이제 명사나 대명사가 많이 오더라.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명사 오고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가 많이 오더라. 다시 갈까요? N으로 하여금 동사나 형용사하게 만들다. 자, 그리고 生活习惯, 생활 습관이라는 명사구네요. 그리고 养成好的,
자, 요거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양청이 사급 필수 단어 기르다, 양성하다라는 겁니다. 동사는 뒤에 뭘 취한다? 목적어를 취한다. 더군다나 여기 목조점 생겼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목조가 오는 게 아니라 좋겠다. 기르다 무엇을 해당하는 단어가 오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여기 how더가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뭘 붙일 수 있을까? 적당한 명사를 붙이면은 좋은 명사를 기르다 이렇게 되겠죠. 뭐가 감이 오죠? 덩어리 줄여볼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덩어리를 줄여라 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정말 많이 이용이 되는 게 더 뒤에는 거의 90% 확률입니다. 더 뒤에는 뭐다? 명사를 놓으려고 노력을 하라. 그래서 여기는 생활 습관이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합이 가능하겠죠. 양청, 기르다. 뭐를?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총샤오가 있죠. 총샤오. 총샤오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총이 어디로부터 라는 계사니까 계사 구조. 계사구 뒤에는 어떤 품사가 주로 오더라? 동사나 형용사. 이런 말 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한다고 하니까 어떤 품사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부사가 생각나시죠? 부사도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게 매우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계사는 부사와 매우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릴 때부터 뭘 할까요? 어릴 때부터 동사 기르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상 알맞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맞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순서를 바꿨네요. 다시 갑시다. 얘 끝내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랑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랑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 그랬죠? 어릴 때부터는 명사가 아니잖아요. 바로 얼통 얘가 명사잖아요. 그러면은 아동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야랑 얼통 여기까지 끊어줍시다. 그 다음 단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종시아오가 어디를 갈까? 여기 오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두 덩어리가 남습니다. 이 덩어리. 이걸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물론 이런 과정으로 이 결과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랑 뒤에는 뭐가 온다? 랑 그 뒤에는 명사가 오고 또 그 뒤에는 명사로 하여금 동사나 형용사 하게 만들다라는 동사 형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양청이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바로 붙여버리면 말이 된다. 의미적으로도 그게 연결이 되죠. 정답입니다. 야 해야 한다. 랑 얼통 아동으로 하여금 어린이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기르도록 해야 된다. 무엇을?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된다. 이게 왜 제가 변칙적인 문제냐라고 했냐 하면요. 여기에서 지금 뭐가 없어요? 바로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네. 여기에는 제라페는 사실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주어가 없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하는 내용의 문장에 있어서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는 대상이기 때문에 보통 주어가 없을 수 있어요. 자, 이하오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연한 이치를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넓게는. 그래서 이거는 주어가 없는 문장으로 겸어문이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주어가 없는 문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변칙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화면 정지하시고요. 자,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가볼게요. 이거요. 원래 3월 달인가 나왔는 건데 오답률 거의 90%에서 100%입니다. 네, 쉽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기 안에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기 힘든, 혼자서 공부하면 알기 힘든 내용도 많이 나오니까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건 뭐다? 덩어리를 줄여라 그랬죠. 쩌통은 교통이고요. 뿌능은 할 수 없다. 여러분들 넝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끝나요? 그러면 안 돼요. 얘는 동사 중에서도 조동사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능원 동사라고 하죠. 그렇죠? 뒤에 동사를 도와주기 때문에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동사도 오지만 가끔 형용사도 온답니다.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전问题, 안전 문제고요. 마후. 자, 말과 호랑이가 아니고 이런 마후라는 것은 세심하지 못하다, 대충하다, 뭐 대면대면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품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대충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요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입니다. 자, 조금 확신이 좀 미심쩍으시면은 사전 찾아보시면 형용사가 나올 거예요. 동사가 안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형용사 뒤에는 뭐가 올 수 없다? 목조가 올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용사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자, 두 번째, 첸완이 있는데 여러분 첸완이라는 것은 물론 숫자 1000만이라는 뜻도 있지만 부사로서 어떻게 많이 쓰느냐 하면은 절대로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절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들은 첸완을 부디라고 해석하던데 그건 안 좋은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문장에 따라서는 부디가 부드러운 번역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뿌리 해석은 절대로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조금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했던 요소일 텐데 거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도 있지만 또 할 수 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거의를 줄여서. 근데 여기서는 둘 다 아니에요. 얘는요 어기부사라고 하는데 정말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하면은 야 사람들 엄청 많아 이걸 중국어로 人非常多 이렇게도 말이 되지만 人可多了 可多了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아를. 아시겠죠? 어기부사도 된다. 거는 무슨 뜻이 있다? 어기부사로서 정말로 참으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千万 이 형태로는 정말 절대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의 그 중심은 역시千万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거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는. 자, 가십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일단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 부사란 말이죠. 부사. 여러분들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동사나 형용사 앞에 몇 개의 품사가 동시에 오기도 하는데요. 주로 세 개를 얘기 많이 합니다. 부, 조, 개라는 게 있어요. 동사 앞에 자주 오는,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품사들인데 부사라든가 조동사, 개사구가 많이 옵니다. 그럼 얘들이 동시에 오게 되면 이런 어순을 취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부를 보로만 바꾸기만 하면은 보조개가 됩니다. 보조개. 그렇죠? 그래서 쉽게 외우도록 할 수 있는데요.千万이 뭡니까? 千万은 부사라 그랬잖아요. 뿌능이 조동사잖아요. 능이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뭐다? 千万은 이 앞으로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 千万 뿌능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해석하면은 정말 절대로 뿌능, 뭐뭐 할 수 없다. 뭐뭐 하면 안 된다. 자, 하나 더. 여러분들의 뿌능을 보면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서 능력이 안 된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뿌능은요, 금지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비허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담배를 필 수 없습니다. 이건 금지거든요. 그러면 비허가라는 거죠. 这儿不能抽烟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뿌능은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 아하, 금지를 나타낼 수 있구나. 뿌능, 하면 안 된다. 정말 절대로 뭐뭐 하면 안 돼라는 겁니다. 자, 조동사를 보시면 뭐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뒤에 뭐가 올 것이다? 동사나 형용사가 온다. 주로 동사가 많이 오지만 형용사도 오기도 해요. 여기서 뭐밖에 없다? 바로 마후가, 다른 동사 없잖아요. 오직 얘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뒤에가 되겠네. 그래서 그千万 정말 절대로 마후 대충이어서는 안 된다가 되겠죠. 그러면 남은 거交통과 안전问题인데 자, 이 포인트 덩어리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시어 1과 제시어 2가 의미상 서로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둘이 바로 결합시켜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합시킬 때는 보통 명사와 명사를 연결, 앞과 뒤에 있는 명사를 연결시킬 때는 중간에 더가 끼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또 뒤에 동사가 온다라면 이 땅짓자, 뭐뭐뭐뭐 하게 동사한다, 뭐뭐한 명사,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문제처럼 교통과 안전 문제는 바로 결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석하면 교통 안전 문제입니다. 교통 안전 문제 연결이 되죠. 이건 명사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러 단계를 밟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의 실제 문제에서는 이걸 한 큐에 쭉 나오겠죠. 하지만 중간에 들어있는 중요한 어법적 내용들을 제가 잘 설명한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많은 것을 얻었겠지요. 자, 여기서 이제 잘해야 돼요. 이 크게 두 덩어리가 남았는데 어떻게? 마후는 여러분들 동사다, 형용사다, 세심하지 못하다, 부주의하다라는 뜻의 형용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 오면 돼야인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올 수밖에 없다? 앞에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요.交通安全问题 주어로 옵니다. 교통안전 문제는 어떠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절대로 정말로 절대 대충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해석이 돼요. 실제로 이건 많이 쓰는 문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앞에 오는 주어는 선생님 주어는 행위자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어의 정확한 개념은 설명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의미상으로 주어에 있는 이 단어는요 동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걸 중국어로 번역하면요 그 문제 那个问题 그 다음에 解决了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해결하다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빼이를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문제라고 하는 이 주어가 那个问题라는 이 주어가 당하는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이때는 빼이를 안 써도 돼요. 비슷한 예로 숙제는 다 했어 이걸 중국어로 뭐라 그럽니까? 作业都写完了라고 하잖아요. 이때 빼 안 써도 돼요. 숙제가 당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동작의 대상도 주어가 될 수 있다. 주어의 정확한 개념은 행위자뿐만이 아니고 설명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교통안전 문제는 정말 절대로 부주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마후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였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千万不能은 정말 많이 쓰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심지어 千万은 5급 99번 5개의 제시를 가지고 80자 내외로 작문하는 문제에 실제 출제가 되기도 했던 제시어입니다. 그러면 千万은 이렇게 千万不能이거나 절대로 뭐뭐 하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千万不要뭐뭐 하지 마라. 절대로 뭐뭐 하지 마라. 이 형태로 가장 많이 쓴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듣기 강의에서도 이미 강조했던 건데 HSK 4급을 잘 보기 위해서는 단어를 잘 외우는 것이 중요한데 화제별로 빈출 단어를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 검색에 양용어의 차이나는 HSK 쳐보시면 다음에서요 제 카페가 나옵니다. 관련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7월 14일 HSK 4급 쓰기뿐만이 아니고 또 독해, 듣기까지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고요. 저는 맛있는 중국어 학원 어디 있냐면요. 옛날에 우리가 JRC라는 중국어 학원입니다. 강남역 12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와서 현장에서 저랑 딱 한 달만 동고동락 하시면은 여러분들 중국어의 질이 달라지고 합격은 금방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좋은 성적 나오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